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질환이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원인에 따라 다양한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절염, 네. 관절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이 염증하면 뭐 세균 감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관절염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연골 자체가 이제 파괴되고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발생했느냐 또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지만 크게 보면 이제 뭐 골관절염, 우리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절염을 얘기할 때 연골이 닳는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지. 이제 관절은 이제 두 개의 뼈 또는 뭐 그 이상의 뼈들이 닿는 곳이 관절이거든요. 근데 관절 이루는 뼈 끝이 이제 연골이라고 해서 이제 부드러운 재질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물렁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연골 자체가 이제 쿠션처럼 관절을 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요. 또 이제 활막이라고 하는 섬유질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게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활액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이 닳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같은 동작을 해서 무리하게 사용했다든지 또는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뭐 비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주면서 연골이 닳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비누를 바닥에 비빈다고 생각해 볼 때 이제 적당한 힘하고 뭐 적당한 횟수로 비비면 오래 쓸 수 있지만 너무 세게 비빈다든지 또 너무 많이 비빈다든지 또 너무 오래 비비면 비누가 빨리 닳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계도 많이 쓰면 닳잖아요. 헐거워지고 또 뭐 기름칠을 안 하면 뻐걱거리고 그렇잖아요. 연골도 마찬가지죠. 그런 연골뿐 아니라 뭐 인대, 힘줄, 근육 이런 여러 부분들이 관절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뭐 연골도 있고요. 아까 물렁뼈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윤활유를 해주는 활막도 있고, 인대도 있고, 움직여주는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연골은 이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이제 쿠션과 같이 하중을 받으면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관절염 진단을 받는 분들은 검사상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일단 뭐 붓기도 하고요. 통증도 생기고 심하면 뭐 오래되면 이제 관절이 변형도 생기게 되거든요. 또 관절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 또는 뭐 증상이 언제 더 심해지느냐 이런 뭐 임상적인 증상으로 판단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닳았다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가 좀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관절 연골 아래 뼈의 음영이 좀 짙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진행하게 되면 관절의 이제 가장자리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뼈가 자란 듯한 이런 골극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관절면도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현상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혈압 검사를 통해서 그 안에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지 그게 양성이 나타나고 또 염증 지표가 늘어나는 것, 상승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죠. 이 관절염을 얘기할 때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사고나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요. 세균성, 바이러스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세균성 관절염, 바이러스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앞에 말씀드리죠. 퇴행성이라는 거는
이게 많이 사용했다는 거고요. 또 나이 들어서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복적인 작업이나 운동이나 해서 지나치게 많이 썼다는 거고요. 또 오랜 동안 무리하게 쓰기 때문에 또 체중의 하중을 내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해지고요. 또는 이제 관절의 어떤 외상에 의해서 삐끗하면서 이런 원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종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염증 세포가 관절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주로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뭐 바이러스다, 또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다,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풍성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통풍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으면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요산이라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통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호랑이에게 물렸을 때 나타나는 이런 통증과 같은 아주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사실 관절은 우리 몸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원인에 따라서 진단이 되는 질환의 이름이 그렇게 달라지긴 해도 증상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 부위의 통증은 관절염이라면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관절 국소적인 부분에요. 그렇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주로 전신적인 증상이 없는 그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나요. 무릎이면 무릎, 손가락이면 손가락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한 30분 정도의 어떤 뻣뻣한 느낌이 있고요.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다 보니까 체중의 부하를 많이 걸리는 부위에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릎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허리 쪽에 많이 쓰게 되고요. 또 관절을 많이 사용한 일과 후에 주로 더 아픈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많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이 사지 말단에 주로 나타나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이상 이 뻣뻣한 아침에 있는 강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전신적인 어떤 류마티즘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감이라든지 무력감 같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오전, 오후 앉고 서고 굽히는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는 건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후에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관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중에 활동하면서 작업하면서 관절을 조금 무리하게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후에 이런 통증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만큼 일과 중에 관절에 무리가 되고 오래 사용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조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들을 그리고 또 시간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앉고 서고 굽히는 시간인데 또는 뭐 자세에 따라 통증이 나는 거 역시 그 자세가 또 지속하는 시간마다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굽힌 자세로 또 오래 유지할수록 그 가해지는 무게가 더 무거워져서 통증이 심하게 된다고 보면 될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하면 무릎의 통증 있잖아요. 무릎 관절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제 밤에 잘 때도 많이 불편하지만 이게 되게 구부려 앉는 자세 때문에 쭈그리고 앉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쭈그리고 앉아 있게 되면은요 체중의 한 8배 내지 9배 정도의 하중이 들어간 만큼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리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일단 무릎을 생각하게 되는데 관절염으로 염증 반응을 보이는 곳이 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주로 이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과부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엉덩이 관절염이라든지 척추 관절염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관절에서 생기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깨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손가락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생길 수는 있지만 체중이 많이 걸리는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발가락
이 사지 말단에 주로 문제를 생기게 되고요. 또 통풍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주 아픈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벌겋게 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사실 모든 관절염이 체중이 많이 걸리는 부위에 문제가 된다고는 그렇게는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또 원인에 따라서 일시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또는 만성으로 가는 이제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거 많거든요. 그만큼 관절을 오래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관절 같은 경우 요새 뭐 인공 관절도 쓰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치료보다는 이제 지속적인 관리로 통증을 줄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중을 많이 가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배가 많이 나오거나 비만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되니까 체중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관절염은 기온이나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빨래 걷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뭐 습하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게 바람으로 관련이 있느냐, 습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열과 관련이 있느냐, 추운 것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옴찜질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에도 증상이 아주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아프다, 통증인가요? 혹시 통증이 없는 관절염도 있을까요? 네, 관절염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관련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되면 붓거든요. 그러면 주위의 조직들을 압박하겠죠. 그러면 통증이 생기고요. 그러면 관절이 압박이 되니까 관절을 움직이는데 뻑뻑해지고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부위에 통증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사실 뭐 통증이 없는 관절염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보겠지만 이게 통증이 있다는 건 그만큼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을 때는 관절염이 있어도 통증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럼 붓고 열나고 아프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동반이 되면 염증성 관절염, 그렇지 않으면 염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붓고 열나고 아프다 그러면 염증이 뭐가 있겠다. 염증하면은 이제 염이라는 글자 한자가 보면 불화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 것을 일단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해당 관절염이 염증 반응이 생기기 전에 관절염은 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고 만성화되면 열감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 가지가 모두 있지 않다고 해서 염증이 없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죠. 이 관절염을 다룰 때 급성, 만성뿐 아니라 살펴는 문제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는 이제 단순히 어떤 관절의 염증 질환이기보다는 전신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의 관절 주위에 막이 붓고 또 주위의 관절에서 물이 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 주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관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힘줄에도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아무튼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작을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고 보상적으로 다른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증이 있는 경우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만 만성화되는 거나 아니면 전신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절염의 종류에 따라서 관절뿐 아니라 관절 주위로도 손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절 주위의 조직에 뭐 영향을 주어서 손상이 되면 관절 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지고 또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장애가 생기고 보기에도 좀 흉하고요.
또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나 근육이나 힘줄에도 부담이 되니까 쉽게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는 질환들,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뭐 소염 진통시계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위장 장애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적일까요? 뭐 질환에 따라서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증상 완화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전신의 상태를 기능들을 개선시켜줘서 재발하거나 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의 유연성이나 근력을 강화시켜줘서 재발을 막는 것들을 치료의 목표로 삼지요. 또 원인에 따라서 항염증 치료제나 항류마티스제까지 치료제가 처방이 될 텐데요. 관리를 위한 한의학에서의 치료도 여러 방법이죠.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일침, 이구, 삼약이라고 해서 침, 뜸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대개 이제 침이나 뜸 같은 것들은 관절 주변에 있는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서 또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이라고 나쁜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시켜주는 효과를 하고요. 또 봉독 약침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즘에서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뭐 소염, 진통 또는 기혈을 순환시키고 관절을 윤활하게 하고 또 뭐 관절에 영향도 주는 이런 치료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약을 이용을 해서 비만인 분들의 관절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중에서 침 치료와 그 약침으로 불리는 봉독 약침 요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봉독 약침의 경우는 이제 침 치료에다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봉독이라고 해서 벌의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아주 이 봉독 약침 액 자체가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 치료의 단순한 물리적인 자극만으로 조절하기 힘든 아주 심한 통증이라든지 그런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요. 또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데도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 질환에 봉독 약침을 특히 잘 활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초기에 이제 무릎 같은 데가 새끈새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봉독 약침을 치료하게 되면 증상이 아주 빨리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봉독 약침이라는 것들은 봉독이 벌의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봉독을 잘 추출해서 그 용량들을 잘 조정하는 그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치료 전에 봉독에 대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또 침 치료의 효과는 뭔가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매일 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든지 매일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좋게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불순물 같은 것들을 통증을 유발하는 불순물, 붓기라든지 어혈이라든지 담음 같은 것들을 제거시켜줘서 운동 제한들을 어떤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통증이 심하면 뭐 물론 매일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나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치료하거나요. 또 만성적인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또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이제 침을 매일 맞으면 어지럽거나 뭐 침몸살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서 치료하시는 게 좋지요. 뜸이나 부항은 어떨까요? 어떤 목적의 치료인 건가요? 뜸이나 부항도 주로 관절에 어떤 치료를 좋아지게 해주는 현상도 있고요. 오장육부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뜸은 온열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차가워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쓰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통증 자체가 시큰시큰거리다, 새끈새끈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뜸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부항 치료는 아무래도 어혈을 제거할 때 쓰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죠. 또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방법이 다양한가요? 그렇죠. 이제 물리치료도 이제 대개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아프면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근육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통증으로 인해서 보상적인 작용을 하다 보면 관절이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근력이 떨어진 거를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치료가 효과가 있고요. 이게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찜질이죠. 냉찜질하고 온찜질 하잖아요. 냉찜질은 대개 이제 급성기에 통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기고 뭐 열이 나고 이럴 때 그런 염증과 붓기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온찜질 따뜻한 것은 굳어져 있는 관절을 풀어주고 또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경우에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텐스라든지 뭐 간섭파 같은 전기적인 자극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켜주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마사지 효과도 있고 통증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또 한약을 드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약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대개 이제 붓기하고 염증하고 통증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약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려앉히는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관절염을 유발시켜 주는 것을 풍, 한, 습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냐 아니면 부으면서 아프냐 그리고 아프면서 아프냐 한 곳이 많이 아프냐 시리면서 아프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물 치료를 달리하게 되고요. 또 염증이나 통증이 이제 호전된 뒤에는 뼈나 연골을 강화시켜 주는 약들을 사용을 해서 전신적인 기능들이라든지 어떤 기혈 순환에 도움을 주는 어떤 한약들을 처방하게 되는데 한약은 뭐 관절 자체 그 부위의 통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를 조절한다고 볼 수가 있죠.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알려주세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에는 휴식이 무엇보다 증상 호전에 중요한데 또 너무나 지나치게 휴식하면 근육이 위축되거든요.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다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오히려 이제 통증과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또 급성기에는 우선 휴식을 하고 또 증상이 좋아지면 뭐 물속으로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든지 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일단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또 관절을 움직여주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아프다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또 나중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관절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작업이고 자세가 나빠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자세나 어떤 습관 또 직업, 운동,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과부하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그걸 확인해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고요. 또 적당하게 운동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있는 경우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통증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주고요. 또 비만이 또 무릎 관절염의 많은 악화 요인이니까 비만을 좀 치료도 해야 되고요. 또 체중 감량을 통해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증상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이 불편하면 무릎 보호대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게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좀 적게 해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관절을 차갑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관절염과 관련해 말씀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